처음에 3백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 좋은 선택은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이 투톱이고 기존에 우리가 있었던 미들 진영에서의 이제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에는 3-4-3 포메이션이 굉장히 좋은 포메이션이었지만, 근데 의아한 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예요. 3-4-3을 썼을 때 졌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원래 쓰던 포메이션을 썼을 때 국가대표 전력 분석가로서 8강 이 호주랑 결과를 또 한번 맞춰봤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제가 결국에 16강전에서 한국이 이기긴 했지만, 승리는 챙겼지만 전술적으로 뭔가 보여주진 못했다. 그래도 저는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은 하나 꼽자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전 경기들을 보면은 역시나 이번 경기도 클리스만은 대안이 없었다. 그냥 A 하나뿐이었다. 그러면 이번 클리스만호의 승리는 뽀록이었다. 무럭이라.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해. 네, 안녕하세요. 전 아시안컵 그리고 월드컵 괌 남자 국가대표팀에서 이제 서드 코치, 통역관, 그리고 전력 분석 업무를 맡았던 이용훈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조별리그 3경기 그리고 16강 토너먼트까지 결과를 어쨌든 다 맞췄잖아. 4경기를. 네. 그러면 이번 만치니의 사우디 16강전을 어떻게 봤는지 총평 한번 해주면 고마울 것 같아. 일단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봤을 때 선수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선수 개별로 이제 옛날에는 정말 한국 선수가 1대1로 붙었을 때 개인 영역에서 확실히 밀린다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엔 그런 모습도 없어서 많이 발전했다는 걸 느꼈고, 그리고 이제 만치니 감독이 이제 저번에 이제 저희와 A매치를 진행했을 때보다 지금 그리고 추후에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좀 기대가 되는 경기력으로 라고 생각합니다. 사우디가 확실히 돈 투자를 많이 했잖아. 만치니 감독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연봉을 주면서까지 데려왔잖아. 그래서 만치니 감독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나? 네, 확실히 만치니 감독의 영향도 있는 것 같고, 이제 전술적으로나 선수 개별적으로나 이제 리그 자체가 성장하면서 많이 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조직력이 정말 많이 달라졌는데, 만치니 감독의 영향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에 나온 선수들의 대부분이 알힐랄 혹은 알 나스르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던 것도 크게 한몫했던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오늘 사우디 경기를 보면서 나는 사우디가 아니라 뭔가 브라질 경기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 그거에 대해 좀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제 신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한국 선수로 탄력이라든지 스프린트 능력이라든지 이런 건 좋았는데, 그 속에서 어쩔 수 없는 투박함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형님 말씀 맞다나 그 부분에 이제 피지컬적인 요인 플러스 기술적인 부분들이 옛날보다 많이 발전되니까 조금 저희가 이전에 알던 사우디와는 다른 모습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비록 사우디는 졌지만 만치니의 사우디의 전술은 어땠을까? 이제 그 10번 선수의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패턴들이 많이 보였고요. 특히 로테이션들이 많이 보였는데, 결정적으로 아쉬웠던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조별리그에서 사우디가 이제 3-5-2 전술을 쓰는 팀이 사이드에 있는 선수들이 수비와 공격을 다 오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체력적인 문제가 굉장히 잘 발생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전에 약팀을 상대할 때는 소위 말해 이제 두들겨 팬다 같은 공격 진영에 오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공격 진영에서 수비 진영까지 스프린트 횟수가 적어서 체력적인 에너지를 유지해서 좋은 경기력을 펼칠 수 있었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하는 경기 양상이 되다 보니 사이드 미드필더 선수들이 지쳤고, 그래서 중앙에서 원래 사우디가 잘 하던 그 스위칭 플레이들이 잘 안 이루어졌던 게 이번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클리스만의 전략이나 전술이 있었던 건가? 처음에 3백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 좋은 선택은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이 투톱이고 기존에 우리가 있었던 미들 진영에서의 이제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에는 3-4-3 포메이션이 굉장히 좋은 포메이션이었지만, 근데 의아한 거는 이제 물론 저희가 보는 경기장이 아니라 훈련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고 선수들과 미팅을 통해 많은 이해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과연 토너먼트에서 이 실험이 성공을 했냐 실패를 했냐를 나누기에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예요. 3-4-3을 썼을 때 졌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원래 쓰던 포메이션을 썼을 때 스코어를 뒤집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긍정적인 부분들이 8강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3-4-3을 썼더라면 조금 더 조별리그에서 혹은 A매치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줬으면은 뭐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
뭐 경기를 좋아하는 축구 팬들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감독의 전술적인 역량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16강전에서 한국이 이기긴 했지만 승리는 챙겼지만 전술적으로 뭔가 보여주진 못했다. 그래도 저는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은 하나 꼽자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전 경기들을 보면은 그냥 선수들만 바뀌었지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뭐 포메이션을 바꾼다든지 전술적인 선택을 다르게 가져간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근데 적어도 이번 경기는 정말 처음 보는 3-4-3이 나왔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가 경기 내에서 그거를 용인을 하고 내 첫 선택이 틀렸다를 용인을 하고 다시 선수 포메이션과 이제 선수들을 바꿔서 어쨌든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부분에서는 조금의 발전이 있었던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나는 오늘 경기를 보면서 참 특이했던 게 만치니 감독은 계속해서 선수들이랑 소통하고 소리 지르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한 명 한 명 불러서 지시를 하고 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클리스만은 전반 후반 연장 내내 단 한 명에게라도 1대1로 지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해? 이거는 감독 성향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저도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유소년 코치를 하고 있지만 많이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라카룸이라든지 아니면은 경기가 끝나고 나서 저희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15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경기가 이제 끝나고 바로 영상 촬영해주신 부모님들 거를 짜집기 해서 빨리빨리 내보낸다든지. 근데 그런 과정이 이씨 벤치에서 여유로움을 보였다면 긍정적인 거고, 왜냐면 저희가 라카룸 아는 내용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없이 그냥 여유로움만 보였다면은 그거는 마냥 긍정적인 것만으로는 보기는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영상에서 이건 클리스만의 트릭이다 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럼 이번 경기도 클리스만의 트릭은 아니었을까? 이제 영상을 이제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트릭이었다라기보다는 트릭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였었어요. 이제 내가 보고 있는 우리가 아쉬운 부분들이 그냥 진짜가 아닐 거다, 숨은 뭔가가 있을 거다라는 바람이었는데 아쉽게도 이번에도 뭐 그 바람에 있었던 거는 없었고, 예, 비슷한 뭐 감독님이 얘기하셨던 우리가 이제 확실한 A 라인업, A 대안은 나왔던 것 같고, 뭐 이번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는 적어도 경기장 내에서 뭔가 전술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 부분만큼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역시나 이번 경기도 클리스만은 대안이 없었다. 그냥 A 하나뿐이었다. 어쨌든 감독님 말씀은 맞았던 게 A 대안은 좋았잖아요. 저희가 A 대안은 맞았고 좋았던 부분이 있었고, 다만 아쉬웠던 건 이제 사우디가 이제 아마 형님이랑 경기 전에 얘기했던 게 뒷공간을 많이 노출시키는 팀인데, 그 팀을 이제 그 팀과 이제 싸우려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프린트가 되는 선수들이 3백이다 보니 양 측면에 배치를 해서 그 3백 중 한 명을 끌어내오고, 그 다음에 반대 측면에 있던 윙어는 중앙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2선 혹은 3선에서 반대로 들어갈 수 있어서 좋은 장면이 나왔을 텐데, 원톱이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3백에 묶여서 경기가 원활하게 풀리지 못했던 부분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클리스만호의 승리는 뽀록이었다? 뽀록이라기보다는 이제 준비된 게 있을 텐데,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준비된 것들이. 준비된 게 없다며. 8강에서 보여주려고 숨겨놓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것 또한 트릭이다? 이게 트릭이란 말을 제가 잘못 써가지고 욕을 하도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그 바램이에요. 바램. 바램. 네, 바램.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국가대표 감독이라는 자리가 욕도 많이 먹지만 그만큼 또 어렵고 대단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욕하는 부분들, 저희가 아쉽다고 하는 부분을 놓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여자친구 이슈로 네. 욕을 엄청 먹었던 서령호 네. 선수랑 나 혼자 산다 방송 출연으로 욕을 엄청 먹었던 조규성 선수가 네. 합작해서 동점골을 넣었잖아. 네. 이 두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말 없나? 저 일단 팬입니다. 일단 팬이고, 너무 팬이고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고, 그냥 영상에서 제가 이분들한테 말씀드린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국가대표 선수까지 갔으면은 자신이 이제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자기 컨디션을 조절 못할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오늘 경기에서 보여주셨다고 생각하고, 수비수랑 골키퍼는 이제 89분 잘하다가 1분 못하면 욕먹잖아요. 근데 공격수는 이제 89분 못하다가 1분 잘해도 칭찬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은 화려한 뭔가를 보여주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걸 이어가는 게 수비수의 역할이고, 뭔가 경기 내내 아쉬움이 있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확실히 해줄 수 있는 게 공격수의 역할이고, 그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나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격수로서의 역할을 한 거고, 나머지 89분에 있던 아쉬웠던 부분들은 뭐 저보다 더 잘 아는 코치님들, 선생님들, 조규 선수 스스로가 더 좋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그 클리스만이 황희찬을 교체시켜서 넣었잖아. 예. 그 교체 타이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교체 타이밍은 개인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전반 한번 4-4-2를 원래는 저는 생각했던 게 4-3-3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4-3-3이라는 것 자체가 옛날 바르셀로나가 썼었을 때처럼 선수 개개인의 역량이 뛰어나면, 왜냐면 선수 개개인에게 주어진 공간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선수 개개인의 역량이 내가 1대1로 마주치는 선수보다 강하면은 너무 큰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포메이션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 이제 바르셀로나, 세월간의 시절 바르셀로나처럼. 그래서 4-3-3을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저희가 4-3-3을 써본 적은 없었고, 그러면 저희가 써본 전술들 혹은 써본 포메이션들 중에 4-4-2를 써서 뒷공간이 많이 열리는 사우디의 3백을 양측면 넓은 공간을 통해 찢어놓는 전술을 쓴 후에 사우디가 주저앉으면은 그때 조균성 선수를 투입해서 헤딩으로 이제 조금 더 높이 제공권 싸움으로 승부를 넣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뭐 결과적으로 오늘은 감독님 선택하신 순간이 다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니까요, 축구는 어차피. 제일 잘했던 사람 하나. 득점 자체를 만들었던 거보다는 이제 뒤에서 세컨볼을 계속해서 따주고, 그 다음에 볼을 이어가지고, 짧은 어떻게 보면 진짜 마케렐레 선수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공을 쓸어 담아서 짧게 우리 공격진을 넣었던 황인범 선수가 예, 정말로 많은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쨌거나 국가대표 전력 분석가로서 8강 이 호주랑 결과를 또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네. 솔직히 얘기하면은 제가 요르단전이랑 이런 거는 경기를 되게 많이 봤어요. 보고 제가 그 토토를 하는 게 아니라 감을 맞춘,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저도 경기를 보고 이런 점들이 있고, 이런 선수가 요즘 리그에서 이렇게 하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다, 뭐 아니면 그 부분에서 이제 날씨라든지 뭐 시간대라든지 그런 것도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하는 게 맞고, 제가 만약에 감으로 해가지고 다 맞았으면은 점집을 차리죠. 네. 16강까지는 그 다 맞췄잖아. 네. 그 8강도 한번 분석을 해줄 수 없나? 예측을? 호주전? 그냥 예측이라기보다는 호주전은 솔직히 쉽지는 사우디전보다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게, 호주 선수들 보면은 이제 인도네시아랑 경기를 봤을 때 이제 공을 잘 찬다, 아니면은 뭔가 플레이적인 부분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조직적이면서 피지컬, 힘으로 밀고 들어오는 플레이를 많이 해요. 단순히 얘기하면은 힘으로 밀고 들어오는 플레이라는 거는 내가 체력적인 스테이터스가 그 선수와 동일할 때는 충분히 싸울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갭 차이가 나지 않을 때는 기술을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국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A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당장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손흥민 선수께서 굉장히 지쳐 보였고, 뭐 황희찬 선수도 이제 회복해서 들어왔지만 뭐 아직 풀타임을 못 뛴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감독님께서는 이강인 선수도 거의 풀타임을 뛰고 있고, 로테이션이 안 돌아간 한국팀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술적으로 조금 더, 그리고 전술적으로 이제 우위에 있던 사우디보다 오히려 힘으로 단순하게 밀고 들어오는 호주 경기가 더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 어려울 수 있다? 네, 단순하니까요. 단순한 축구는 단순하게밖에 막을 수가 없는데, 그 단순함이 저희는 체력, 힘, 점프력, 뭐 스프린트 이런 건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요. 네. 그러면 진다, 이긴다, 비긴다로. 이거는 제가 한번 내일 경기를 보고 얘기를 할게요. 호주 경기를 한번 보고 네, 한번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승에 대한 예측은 변함이 없는지? 일본이 하는 축구가 짧게 잘 썰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긴 토너먼트를 이어갈 때는 체력적인 부담이 많이 적을 거고, 일본도 로테이션을 충분히 돌렸고, 물론 이라크한테 진 아쉬운 경기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뭐 부상 선수, 옐로 카드를 받은 선수들이 많이 없고, 체력적으로 큰 부담이 있는 선수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8강 이상 올라오는 팀들 중에 약팀은 없고, 뭐 당장에 이제 뭐 정말 돌풍을 일으킨다는 팀들조차 그 팀이 이전 대회에서 약팀이었을 뿐이지 이번 대회만큼은 정말 잘 준비해온 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경기력, 전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감독의 이제 매니징 능력, 얼마나 이 선수 본 컨디션을 이끌어왔고, 부상 선수가 없고 옐로 카드 받은 선수가 없는지, 그 부분 또한 이전 리그보다 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